자, 시작을 해볼게. 도함수의 활용 파트. 자, 개념 여기다 싹 다 정리해 줄 테니까 까먹었던 거 필요한 거 그리고 적어놓고 이제 그리고 시작할 거야. 자, 처음에 함수의 증가 감소, 극대 극소에 대한 개념부터 한번 정리해 볼 겁니다. 증가 감소, 극대 극소. 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 자, 첫 번째 증가 감소부터.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서 나온 사람들이 많긴 한데, 그치? 많긴 한데, 자, 증가감소에 대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자, 미분에서 0보다 크면은 우리는 fx가 증가 상태야 라고 얘기를 해줄 거고, 미분에서 0보다 작으면은 f가 감소 상태야 라고 얘기를 해주네. 미분에서 0보다 큰지 작은지로 증가감소가 바뀔 거야. 그치? 자,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 어떤 함수가 이제 문제에서 증가함수야 라고 얘기를 해주면 미분한 게 0보다 어떨 거라고, 크거나 같다 하고 등호 들어가는 거 되게 조심해줘야 된다고. 이제 증가 상태다. 증가함수다. 반대로 f가 감소함수다 라고 얘기를 하면 미분한 게 0보다 작거나 같다고 등호 들어가는 거 조심해줘야 된다고. 알겠지? 오케이. 여기 꼭 등호 들어가야 돼. 등호. 이제 조심해 주시고 어디 보자. 그 얘기 다 적고 가자. 두 번째, 항상 증가 감소. 자, F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가 뭔지 한번 볼게. 혹은 감소하고 있다랑 뭐 똑같긴 한데. 자, 그러면은 모든 실수 x1, x2에 대해서 x1보다 x2가 더 크면은 fx1보다 fx2가 더 크면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해줄 거고, f가 1대1 대응 혹은 역함수가 존재한다. 전부 다 똑같은 얘기인 거야. 그렇지? 감소일 때는 이 부분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주면 돼. 하고, 알겠어? 이 부분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두 번째 극대극소도 정리해보고 갈게. 자, 시험 볼 때는 극대극소의 정확한 정의는 그렇게 크게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지? 정확한 정의는 그렇게 필요 없어. 그래서 극대극소는 우리 그래프 모양 보고 뭐가 극대인지 극소인지만 찾아줄 줄 알면 된다고. 그지? 극대는 뭐야? 최대, 최소랑은 조금 다르게 그 근방에서만 제일 큰 거 찾아주면 되는 거야. 극소는 그 근방에서만 제일 작은 거 찾아주면 되는 거고. 맞아?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언제가 극대가 돼? 요때가 극대. 요때가 극소. 미분이 불가능해도 상관없어. 요때가 극대. 미분이 불가능하더라도 요때가 극소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네. 맞지? 오케이. 자, f가 미분 가능인 함수인 상태에서 fx가 x는 a에서
극값을 가져. 그러면은 미분에서 a를 대입한 값이 몇이 나와야 돼? 0 나와야 돼. 그치? 극값을 가지면은 그 점에서 접선의 길이가 무조건 0이 돼야 됩니다. 그치? 하지만 미분에서 접선의 길이가 0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그 값에서 그 값을 갖는 거야? 아니야. 그치? 아니야. 빨리. 자, f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는 이 근처에서 제일 작은 값이니까 극소가 되지만 여기서 미분에서 접선의 길이가 0이 됐지만 이 녀석은 극값이 아니야. 극값을 가지려면은 미분에서 0 되는 점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에서 증가 감소가 바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요거 조심해 주시고. 그래서 살짝 생각해 보면은 극값을 갖기 위해서는 f 프라임 x가 x축을 뚫고 지나가야 돼. 그치? 자,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미분한 거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 그치? 그럼 여기서 미분해서 0 됐고 여기서 미분해서 0 됐고 여기서 미분해서 0 됐단 말이야. 그치? 그럼 얘는 지금 x축을 뚫고 지나갔으니까 요 x값에서는 그 값을 가져. 그치? 특히나 요 점을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미분한 게 양수고 오른쪽에서는 미분한 게 음수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해서 여기서 극대를 갖게 돼. 그치? 자, 여기서는 감소하다가 증가했으니까 여기서는 극소를 가질 거야. 오케이? 자, 여기서는 뭘 가질 거야? 아무것도 안 가질 거야. 그치? 자, 그러니까 미분한 녀석이 극값을 갖기 위해서는 어때야 된다고? x축을 뚫고 지나가야 된다고. 그치? 극값을 갖지 않으려면 어때야 된다고? 스치고 지나가면 된다고. 그러니까 무슨 근? 중근 가지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건 지금 적어주는 건 적을 필요 없고 그냥 예를 들어서 가끔 이런 식으로 나와. 야, f 프라임 x가 x에 x-3에 x-k야. 요게 좀 다르게 하자. x-1에 x-3에 x-k야. 얘가 x는 1에서만 극값을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해줘. 그치? x는 1에서만 극값을 가지고 있대. 오케이? 그럼 x는 2에서만 극값을 가지고 있으면은 얘가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이 x가 2일 때랑 x가 3일 때랑 x가 k일 때 3개 나오잖아. 근데 1에서만 극값을 가지고 있을 거래. 그치?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3이 중근이 될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k는 3이라고. 이렇게 바로 들어갈 거라고. 알겠습니까? 이해돼? 모르겠다. 됐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 함수의 그래프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 함수의 그래프 정리됐으면 자, 3차 함수 그래프부터 볼 거야. 3차 함수 그래프. 3차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지? 일단 fx가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모양으로 생겼으니까 미분해준 녀석이 3ax 제곱 더하기 bx, 2bx 더하기 c 모양으로 생길 거고
A가 양수면은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3차 함수, A가 음수면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3차 함수 나온다 그랬어. 맞지? 자, 그랬을 때 미분한 요 2차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에 따라서 3차 함수 그래프가 다르게 그려지네. 그치? 자, 그래서 첫 번째 미분한 녀석이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미분한 녀석이 X축이랑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세 번째 미분한 녀석이 X축이랑 안 만나는 경우 있을 거야. 오케이. 각각에 대해서 원래 함수 그래프 그려주면은 자, 이 녀석은 미분한 게 알파보다 작을 때는 양수 나왔다가 음수 나왔다가 양수 나왔으니까 알파에서 극대값, 베타에서 극소값을 갖는 형태라서 이렇게 그려져. 그렇지? 자, 두 번째 거는 여기서 미분해서 0 됐지만 왼쪽도 양수, 오른쪽도 양수니까 그래프가 증가하다가 순간적으로 미분해서 0 됐다가 증가하는 형태로 그려질 거야. 자, 이 녀석은 미분해서 0 되는 점이 없으니까 그냥 그래프가 꿀렁하고만 그려지면 됩니다. 자, 얘랑 차이는 뭐야? 얘는 순간적으로 미분해서 0 되는 점이 있지만 얘는 없다라는 특징이 있지. 그치? 자, 그래서 극값의 개수로 보면은 자, 이 녀석은 극값 몇 개를 가지고 있어? 두 개를 가지고 있어. 얘들은 극값을 몇 개를 가지고 있어? 0개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3차 함수는 극값을 갖는다고 하면 몇 개를 가질 거라고? 두 개를 가질 거라고. 그제? 두 개 아니면 0개를 가져. 3차 함수가 극값 하나 갖는 경우 있어? 절대로 없어. 두 개 아니면 0개 갖는 거야. 오케이. 두 개 아니면 0개를 갖는다. 자, 그럼 3차 함수가 극값을 갖는다라고 문제에서 나오면은 이제 두 개를 갖는다라고 생각하면 돼, 무조건. 알겠지? 무서워? 자, 그럼 이 녀석은 극값을 두 개를 가질 조건을 찾으시오. 극값을 가질 조건을 찾으시오라고 얘기하면은 우리는 얘는 어떻게 하는 거야? f 프라임 x 3ax 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는 0에 판별식이 0보다 커야지만 극값을 두 개를 갖는 거야. 알았지? 이 녀석은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지만 극값을 안 갖는 거야. 알겠어요? 알았지? 3차 함수 그래프. 뭐? 미분한식 f 프라임 x. 녀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하지만 극값이 두 개가 있다. 얘랑 얘는 극값이 0개라는 거야. 맞아. 자, 두 번째 4차 함수 그래프 갈 거야. 자, 4차 함수 그래프는 fx가 ax 4제곱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하고 써있어. 귀찮아 죽겠으니까 이제 뒤에는 그냥 뭐 써있겠지 뭐 하고 생각할 거야. 자, 그랬을 때 얘도 a가 양수면은 아래로 볼록 형태의 4차 함수, a가 음수면은 위로 볼록 형태의 4차 함수가 그려진다라고 생각할 거고. 그치? 미분하면은 4 ax의 세제곱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모양으로 나오는 거니까 3차 함수가 나와서 미분한 저 3차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는지에 따라서 함수가 다르게 그려지겠지. 그래서 첫 번째 미분한 3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세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두 번째 미분한 3차 함수 그래프가 x축이랑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세 번째 미분한 3차 함수 그래프가
x축이랑 안 만날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날 수도 있고 네 번째 미분한 녀석이 삼중근을 갖는 형태로 그려져 있을 수도 있어. 그치? 자, 그럼 첫 번째 거에서 4차 함수는 자, 미분한 녀석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은 알파보다 작을 때는 음수 나왔다가 그 다음은 양수 나왔다가 음수 나왔다가 양수 나왔으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그래프가 요런 식으로 그려지겠네 하고. 그치? 자, 두 번째 거는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은 미분한 게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 됐으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순간적으로 미분해서 0 됐다가 다시 증가하는 형태로 그려질 거라고. 그치? 자, 세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얘가 알파 얘가 베타면은 미분한 게 음수였다가 양수였으니까 감소하다가 순간적으로 미분해서 0 됐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모양으로 그려질 거야. 그치? 자, 네 번째 거는 여기를 알파라고 하면은 미분한 게 음수 나왔다가 양수 나왔으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여기 이상하게 생겼네. 이상하게 살짝 꿀렁하고 증가할 거라고. 그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 점을 알파라고 하면은 미분한 게 음수였다가 양수야. 그래서 감소하다가 좀 이상하게 생겼네. 살짝 꿀렁하고 감소하다가 증가할 거라고. 그치? 얘랑 차이는 뭐야? 얘는 미분해서 0 되는 점이 있는데 얘는 미분해서 0 되는 점은 없어. 그냥 살짝 꿀렁하고 가는 거야. 그치? 얼만큼 꿀렁하는 거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그냥 대충 꿀렁해. 그치? 여기서 꿀렁하는지 여기서 꿀렁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도 상관없어. 그냥 어쨌든 우리는 뭐냐면은 극소값을 하나만 갖는다는 것만 주목하면 됩니다. 그래프 정확한 모양 찾을 필요 없어. 4차 함수는. 그치? 자, 이 녀석은 알파에서 삼중근을 갖기 때문에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모양이라서 아래로 볼록으로 2차 함수 비스무리하게 그려주는 거야. 그치? 어쨌든 극값의 개수를 체크하면은 몇 개를 가지고 있어? 3개. 얘 극값의 개수를 체크해주면은 1개. 얘도 1개. 얘도 1개 가지고 있을 거라고. 그치? 자, 그래서 4차 함수는 극값을 갖는다고 하면 몇 개를 가져? 3개 아니면 1개를 가질 거야. 4차 함수가 극값 안 갖는 경우 있어? 절대로 없어. 2개 갖는 경우 있다고? 절대로 없다고. 3개 아니면 1개야. 그치? 특히나 3개를 가질 때는 무슨 값을 가지고 있어? 전부 다 극소값들은 있어. 근데 3개 가질 때만 특별하게 극대값이 있을 거라고. 그치?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나올 거야? 야,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가지고 있을 때라고 문제에서 나올 거야. 그러면 너는 그걸 읽고 아, 극값을 3개를 갖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따져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다 정리됐으면은 그 다음 페이지 방정식 부등식의 활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 방정식 부등식의 활용은 정리할 거 없으니까 자, 함수의 그래프 파트에서 좀 더 적을 게 있거든? 근데 우리 공간이 없잖아. 그래서 방정식 부등식에다가 쓸 거야. 알겠지? 삼 차 함수, 4차 함수, 비례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몇 번 얘기를 해줬는데 활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거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문제 푸는 거 계속 생각해가면서 할 거야. 비례관계. 삼차 함수. 왜? 무서워? 왜? 문이야? 제가? 뭐라고? 별로야.
자, 3차 함수 비례관계 한번 해볼 거야. 비례관계. 자, 3차 함수 그래프는 어떤 식의 비례관계가 성립을 하냐. 자, 3차 함수 그래프가 있을 때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거야.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거야. 극대값을 지나면서 x축의 병행인 직선은 3차 함수랑 다시 만나. 극소값을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한 접선은 3차 함수랑 다시 만날 거야. 그렇지? 그랬을 때 다시 만나는 점과 극대값과 극대극소 사이의 요점을 뭐라고 했지? 변곡점이라고 했지. 변곡점은 어떻게 찾아준다고? 2번 미분해서 0 되는 걸로 찾아주는 거야. 그래서 변곡점과 극소값과 다시 만나는 점의 길이가 같습니다. 되게 중요해. 알았지? 자, 이 녀석을 살짝 좀 더 응용을 해보면 자, 3차 함수 그래프에서 자, 이번에는 극대값을 지나는 직선으로 안 주고 뭘 줄 거냐면은 어떤 점에서의 접선으로 줄 거야. 그래서 어떤 점에서의 접선은 3차 함수랑 다시 만나게 될 거야. 그리고 얘랑 평행한 접선을 또 그려줄 겁니다. 여기다가. 그러면 3차 함수랑 다시 만나게 될 거야. 자, 그랬을 때 다시 만나는 점과 접점과 변곡점과 접점과 다시 만나는 점의 x좌표 길이가 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네. 자, 또 하나만 더. 자, 3차 함수는 변곡점을 기준으로 대칭을 했어. 그치? 그래서 변곡점을 x축에서 가지고 있을 때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똑같을 때 그치? 똑같을 때 자, 요 변곡점과 극소값을 갖는 x값과 x축이랑 만나는 점 사이의 길이비는 루트 3대 1이 됩니다. 그래서 루트 3대 1이 된다. 알고 계시고 자, 그래서 3차 함수 요 녀석 활용하는 거 이건 안 적어도 돼. 예를 들어주는 거는 안 적어도 돼. 자,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가 x는 3에서 극소값 뭐 2를 갖는다. 이때 극대값을 찾아봐라 라는 문제가 나와. 알지? 이런 문제가 나와. 오케이. 자, 그럼 이 녀석을 정석대로 풀면은 어떻게 푸냐면은 3에서 극소 1 나왔어? 3에서 극소 1 나왔으니까 f에다가 3 대입한 건 1 나오고 미분해서 3 대입한 건 0 나와. 이용해서 a랑 b 값 찾아줄 거야. 이제 자, 그럼 뭐 27 빼기 69 54 더하기 3a 더하기 b랑 자, 미분한 f 프라임 x는
3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a니까 거기다가 3을 대입한 27 마이너스 36 더하기 a 해가지고 a 값 찾고 b 값 찾아줄 거야. 그치? 자, a, b 찾아준 다음에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이제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어쩌고저쩌고 나왔으니까 얘를 다시 미분해 준 게 0이 되는 x값 찾아준 다음에 3이 아닌 값 찾아줘서 다시 이 식에다 대입해서 극소값 찾아줘야 된다고. 그치? 그거를 비례관계로 풀어보면은 자, 이 문제에서 A, B 찾으래? A, B 찾지 않아. 그치? A, B 안 찾아도 상관없어. 그치? A, B 안 찾아도 상관없어. 그래프 그려볼 거라고. 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 3에서 극소값 같는데. 그럼 우리는 3을 지나는 3의 y값이 1이니까 3을 지나는 이 직선이 y는 1이라서 오케이? 3과 변곡점과 극대값과 다시 만나는 점 길이가 같을 거야. 이거 이용할 거라고. 알겠어요? 그치? 그럼 이제 우리는 변곡점을 어디서 갔는지만 찾아보면 돼. 변곡점을 어떻게 찾는다고? 두 번 미분해서 0 되는 거 찾는다고. 한 번 미분해 보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a. 한 번 더 미분할 거야. 그러니까 6x 마이너스 12. 걔가 0 나오는 x값이 2 나오네. 맞아. 그래서 여기가 몇이야? 2야. 그래서 여기 길이가 1이야. 그치? 그러니까 극대값은 어디서 가죠? 1만큼 떨어진 1에서 가질 거고 다시 어디서 만나? 0에서 만날 거야.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fx식을 어떻게 세워버리면 되냐면은 fx는 y는 1이랑 3에서 접했고 0에서 만났네. 그치? 접했다는 거는 중근 갖는다는 얘기잖아. 맞아? 그치? 그래서 식을 뭐라고 세울 거냐면은 x-3의 제곱에 x 뭐랑 중근을 가져? 1에서 만날 거라고. 오케이. 이게 fx야. 이게 fx야. a, b 안 찾고 그냥 fx 그냥 구해버렸어. 됐지? 그럼 이제 우리는 뭐만 찾으면 됩니까? 극대값 찾으랬으니까 1 대입한 함수값만 구하면 돼. f1이 몇인지만 여기다 대입해서 구하면 된다고. 알겠어요? 그치? 이런 식으로 푸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두 번째 4차 함수. 자, 4차 함수 비례관계는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으니까 그냥 대충만 정리하고 갈게. 자, 4차 함수가 삼중근을 갖는 형태의 4차 함수가 나왔어. 그러면은 중근이랑 극소값을 갖는 거랑 다시 만나는 요점 사이의 길이비가 3대 1이 나와. 참고로 그냥 알고 계시고. 그치? 자, 두 번째 거는 4차 함수가 가끔 가다 보면은 기가 막히게 극소값이 크기가 같은 녀석 4차 함수가 그려지기도 해. 그치? 자, 그럼 여기를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극대값은 어디서 가질 거냐면은 알파와 베타의 중점에서 갖게 될 거야.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치? 자, 그래서 비례관계는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자, 그 다음 방정식 부등식 활용으로 갈게.
방정식 부등식은 별거 없어. 그래서 정리 안 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방정식. 자, 그래프 그려서 해결할 겁니다. 방정식은. 자, 예를 들어서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k는 0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간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k만 넘겨줘서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4x는 k 해놓고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4x와 y는 k와의 교점의 개수로 생각을 할 거라고. 자, 그래서 이 녀석 극대값, 극소값 찾은 다음에 그 사이에 k가 그려져 있어 해버리면 된다는 얘기야. 그치? 오케이. 자, 두 번째 부등식에서의 활용은 자,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 모든 실수 x에 대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혹은 fx가 0보다 크다 뭐 그런 식으로 나온 거. 작거나 같다나 작다도 마찬가지고. 그치? 자,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 보통 얘는 사차함수에서 많이 나올 거고 fx의 최소값. 사차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줬어. 최소값이 뭐가 돼? 이 값이 돼. 그치? 그러니까 최소값이 극소값이야. 맞아. 그래서 극소값 C 0보다 크거나 같다 해버리면 된다고. 그치? 0보다 크다도 마찬가지네. 0보다 크다 하면 되겠다고. 오케이. 자, 두 번째. 특정 구간을 주어졌을 때 x가 a보다 큰 모든 실수 x에 대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혹은 뭐 fx가 0보다 크다 로 나왔을 때는 자, 이 녀석은 두 가지 형태로 풉니다. 자, 첫 번째. 자, 위에서 했던 것처럼 자, 이 녀석은 3차함수에서 주로 나와. 자, x 주어진 구간에서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되는 거고. 그치? 혹은 미분한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고 f의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용해서 풀면 됩니다. 그치? 자, 무슨 얘기냐? 첫 번째 거는 우리가 그림 그려줬을 때 x는 a를 기준으로 a보다 큰 쪽에서 최소값이 존재할 때야. 그치? 그래서 이 최소값만 0보다 크게만 만들어주면 된다고. 그치? 두 번째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A 오른쪽에서만 그래프 그렸을 때 최소값이 없어. 그치? 그런데 A를 대입한 함수값은 0보다 크거나 같고 그 이후로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렇게 돼도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치? 그래서 얘는 얘 또는 얘 두 가지로 푸는 거야. 그치? 이 녀석도 뭐 마찬가지고. 오케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부등식, 방정식 부등식은 이걸로 끝. 그 다음 마지막 속도, 가속도까지 정리하고 문제 좀 풀어볼게. 정리했어? 자, 속도, 가속도 지금 그려주는 것만 기억하면 된다고. 속도, 가속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치? 나 물리 자신 있다고 막 물리랑 섞어서 생각하면 큰일 나. 오케이? 수학에서 속도, 가속도는 그냥 수식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수식으로만 그냥 푸는 거야. 알겠지?
자, 속도가 속도 문제에서는 시간이 나오는데 시간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줄 겁니다. 0보다 작은 시간 절대로 존재하지 않아. 자, 그 상태에서 우리한테 항상 어떤 식을 줄 거냐면 위치에 대한 식을 줄 거야. 시간에 대한 함수로 줄 거고 그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고? 속도가 나온다고. 그치? 속도는 뭐가 존재해? 방향이 존재해. 그치? 방향이 존재해. 자, 그래서 얘는 위치를 미분한 녀석으로 찾아줄 거야. 보통 VT라고 많이 써주고. 자, 얘를 미분한 거는 가속도가 될 거야. 그치? 그래서 가속도도 마찬가지로 방향이 존재해. 자, 그래서 방향이 뭘로 존재해? 너네 기준으로 수직선상을 움직일 때 너네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면 양의 방향, 왼쪽으로 가고 있으면 음의 방향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방향이 뭘로 들어왔어? 부호로 들어왔어. 양수, 음수,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그치? 자, 그 속도에서 방향을 없애준 걸 뭐라고 얘기를 해줍니까? 속력이라고 얘기를 해줘. 자, 그럼 방향을 없앴어. 그러니까 뭘 없애준 거야? 속도에서 부호를 없애준 거야. 그치? 방향은 부호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부호를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면 돼? 속도에다가 절대값 취하면 돼. 그치? 그래서 절대값 VT. 자, 문제에서 가끔 이 녀석을 뭐라고도 얘기를 해줄 거냐면은 속도의 크기라고도 얘기를 해줘. 속도의 크기가 속력을 의미하는 거야. 그치? 자, 가속도는 V'T로 만들어지고 가속도에서도 가끔 문제에서 뭘 찾으라고 나오냐면은 가속도의 크기 찾으라고 문제가 가끔 나와. 그럼 가속도의 크기 찾고 싶으면은 방향을 없애주는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뭐 하면 돼? 가속도를 절대값 취해주면 돼. 그치? 이게 바로 가속도의 크기야. 그치? 자, 우린 적분까지 배웠으니까 적분까지 섞어서 해버리자. 미분의 역연산이 적분이기 때문에 가속도를 적분하면은 속도가 나올 거고 속도를 적분하면은 위치가 나올 거야. 그치? 자, 속력을 적분하면은 움직인 거리가 나옵니다. 그치? 이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더 좋고. 자, 요 도식은 알고 있어야 돼. 그치? 자, 이제 자주 나오는 문제 상황으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어떤 점 P가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 라는 게 나왔어, 문제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었대. 운동 방향이 바뀌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순간적으로? 앞으로 가다가 오케이 뒤로 갔대. 뭐가 0? 속도가 0. 됐지? 속도가 0 해버리면 돼. 자, 두 번째. 점 P가 원점을 지난다. 원점을 지난다라고 나왔어. 그럼 원점은 뭐지? 원점이라는 요 녀석은 뭐지? 가속도요, 속도요, 위치요, 속력이요, 거리요. 위치야. 그렇지? 그래서 원점을 지난다 나오면은 위치. FT를 0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속도가 속도는 거의 대부분 이 둘 중에 하나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시고 시간 좀 줄 테니까 정리해 보시고 문제 조금만 풀어보자. 1번, 2번, 3번은 옆에 계속 비슷한 문제로 계속 나오니까 1, 2, 3번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 보면은
fx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2하고 나왔을 때 이 녀석의 증가함수를 조사하고 그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자, 그래서 증가함수 조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증감표를 그려야 되는데 증감표 이제 그리지 말라고. 그치?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려놨잖아. 에이씨, 지웠네? 그려봤잖아. 그치? 그려봤잖아. 자, 그럼 얘는 3참수 그래프고, 그치? 최고 차이 계수의 양수니까 어떻게 그려져? 오른쪽 위로 올라가, 아래로 내려가? 위로 올라가, 아래로 내려가? 위로 올라가, 그치?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서 미분에서 0 되는 값 중에서 더 작은 게 극대, 큰 게 극소 하고 나올 거라고. 맞지? 자, 그래서 미분해 볼 거야. f'x는 6x 제곱 마이너스 6 나오고 6으로 묶어줘서 0 되는 값 찾아주면은 x가 마이너스 1과 x가 1을 뗄 거라고. 그치? 자, 그러니까 3차함수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무슨 값? 극대값. 여기가 무슨 값? 극소값 갖는 x값들이 될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증가감소를 조사하면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증가하고 있고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감소하고 있고 x가 1부터 무한대까지는 증가하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다고. 그치? 자, 그럼 극대값은 뭐가 될 거고 원래 함수 f에다가 2를 대입한 함수값이 바로 극대값이 될 거야. 자, 1 대입해보니까 2-6 더하기 2 해서 마이너스 2가 극대값. 극소값은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마이너스 2 더하기 6 더하기 2 해서 6이 바로 극소값. 잘못 구했다. 마이너스 1이 극대인데. 극소값, 극대값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알겠어요? 그렇게 찾아주시면 되고. 자, 옆에 있는 밑에 있는 4차 함수도 마찬가지. 2번 fx는 마이너스 x 4제곱 더하기 4x 세제곱 플러스 5하고 나왔을 때 4차 함수 그래프야.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이렇게 그려질 거야. 1번, 2번 중에서 2번으로 그려질 거야. 맞지?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그 값을 3개까지 가질 수 있고 제일 작은 데서 극대, 중간에서 극소, 그 다음에 극대 이렇게 가질 거라고. 맞지? 자, 그래서 미분에서 0 되는 거 찾아보자. 미분해 보니까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12x 제곱. 마이너스 4로 묶어주니까 x제곱으로 묶어주네. 그래서 x 마이너스 3. 그래서 0 되는 x 값이 0과 3 나왔어. 4차 함수는 그 값 몇 개를 가질 거라고? 3개 아니면 0개를 가질 거라고. 근데 미분에서 0 되는 게 2개밖에 안 나왔어. 그럼 돼, 안 돼? 안 돼. 그치? 자, 그러면 어떤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잖아. x가 몇일 때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 0일 때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 0에서 무슨 근을 가졌어? 중근을 가졌어. 그럼 그 값을 갖겠다고 안 갖겠다고? 안 갖겠다고. 중근을 가지면 미분한 게 x축을 스치고 지나가고 있는 거잖아. 그럼 그 값 안 갖는다고. x축을 뚫고 지나가야지만 그 값을 가질 거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0에서는 그 값을 안 가질 거야. 그치? 그러니까 그 값을 하나만 갖는 4차 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러니까 무슨 값만 가져? 대값만 가지고 있을 거야.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래서 4차 함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려져 있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 되게 그려질 때 자, 그러니까 증감 조사하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3까지는 증가하고 있는 거고 3부터 무한대까지는 감소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녀석은 극대만 존재하고 f에다가 3 대입한 함수값이 극대겠네. 마이너스 81 더하기 이렇게 하자. 마이너스 3의 4제곱 더하기 4 곱하기 3의 세제곱 더하기 5. 그래서 마이너스 3 곱하기 3의 세제곱 더하기 4 곱하기 3의 세제곱 더하기 5니까 3의 세제곱 더하기 5라서 27 더하기 5니까 32.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지. 그치? 싹 다 계산한 다음에 해도 상관없어. 그치? 더하기 빼기 하기 싫어가지고 나는 귀찮아가지고. 자, 2번에 1번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x 더하기 2는 0에 실근의 개수를 조사하시오라고 얘기했어. 자, 방정식의 실근은 뭘 이용해서 풀으라고? 그래프 이용해서 풀으라고. 3차 함수 그래프 그리라는 거는 뭐를 정확하게 한번 찾아보라고? 그 값을 정확하게
찾아보라는 얘기야. 그래서 극대가 몇인지 극소가 몇인지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뭐 미지수 x밖에 없고 다른 미지수 없으니까 이대로 둬서 fx를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x 더하기 2라고 둔 다음에 극값 찾기 위해서 미분할 거야. 3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3. 3으로 묶어주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3에 x 마이너스 1에 제곱하고 나와서. 자, 얘가 0이 되는 x값은 뭐 있어? 한 개 있어. 3참수라서 그 값을 두 개까지 가질 수 있는데 미분해서 0 되는 게 하나만 나왔어. 그럼 그 값 갖는다고 안 갖는다고? 안 갖는다고. 3참수는 그 값을 두 개 아니면 0개를 가질 건데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 그치? 그러면은 하나를 갖는 게 아니고 0개를 가질 거라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주는구나. 자, 그러니까 x축이랑 만나는 교점이 뭔지는 우리는 찾기 힘들지만 어쨌든 x축이랑 무조건 몇 개 점에서 만나겠구나. 한 개 점에서 만나겠구나.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가 바로 실근의 개수야. 그렇지? 그래서 실근은 한 개. 자, 두 번째. 2번에서는 마이너스 x 4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는 0의 실근의 개수를 찾아볼 거야. 그래서 얘를 함수로 두고 fx는 마이너스 x 4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4하고 둔 다음에 자, 이 녀석의 극값 찾기 위해서 미분해 볼 거야. 그럼 마이너스 4x 세제곱 더하기 4. 마이너스 4로 묶어주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1. 인수분해해주면은 x 마이너스 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하고 인수분해 되고 얘가 0이 되는 x값은 뭐밖에 없어? 1밖에 없어. 맞아. 자, 그럼 이 4참수는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 형태의 4참수가 그려질 건데 미분해서 0 되는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4참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겠다고. 그 값을 하나만 갖게. 그치? 그러니까 이제 x축이 여기 있는지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가 달라지잖아. 맞아? 그러기 위해서 뭘 찾아봐? 극대값이 몇인지 정확히 찾아볼 거라고. 그치? 자, 극대값 찾기 위해서 f에다가 1 대입해보자. 마이너스 1 더하기 4 더하기 4니까 7 나와. 그러니까 이 녀석은 1,7이야. 그러니까 x축 어디서 지나가고 있어?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 그러니까 실근의 개수는 몇 개야? 2개 할 거라고. 이해되죠? 자, 3번 볼 거야. 3번. 자, 3번에서 보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시각 T에서의 위치 x라는 녀석이 t제곱 마이너스 2t 하고 나왔대. 이런 식으로 위치에 대한 식을 많이 줄 거야. 알겠지? 자, 그럴 때 문제에서 뭘 구하랬냐면은 1번 t가 3에서의 속도랑 가속도 구하라고. 2번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위치 구해라 라고 이랬네. 자, 한번 해보자. 속도가 속도 구하래. 위치 알려줬으니까 우리는 뭐 할 거야? 미분해서 속도 찾을 거야. 자, 그럼 미분한 x'은 뭐가 돼? 2t-2가 될 거고 다시 한번 미분해서 가속도 찾을 거야. 자, 그래서 2가 바로 가속도가 될 거라고. 그렇지? 자, 그럼 t가 3에서의 속도는 t 대신에 3 대입한 게 우리가 찾고 싶은 속도니까 6 빼기 2에서 4가 속도. 가속도는 t 대신에 3 대입해야 되는데 없잖아. 그러니까 가속도는 얘는 t가 몇이든 상관없이 항상 2라는 얘기야. 맞아. 자, 두 번째. 운동 방향을 바꿨대. 운동 방향을 바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 속도가 0일 거라고. 그치? 자, 여기 있는 요 속도가 0일 때를 찾아보면 되겠다. 그래서 2t-2가 0일 때 찾아보면 되겠네. 그래서 t가 1. 자, t가 1일 때 문제에서 뭐 찾으래? 위치 찾으래. 그러니까 t에다가 1을 어디다 대입해? 메뉴에다 대입하면 되겠다고. 그치? 그러니까 위치. x는 1-2에서 마이너스 1 나오는구나.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그치? 오케이. 자, 그럼 문제 푼 거 정리해 보시고 4번부터 14번까지
풀고 우리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자, 식으로 풀면은 항상 오래 걸린단 말이야. 특히나 이번 시험이 적분 파트가 나오기 때문에 너네 틀림없이 시험 시간 모자라. 알지? 어려운 문제 몇 문제 빼놓고 그냥 풀 거야 라고 생각해도 모자라. 적분 계산 때문에. 알지? 그래서 쉽게 풀 수 있는 거, 빨리 풀 수 있는 방법 계속 연습해놔야 돼. 알지? 자, 특히나 15번이나 16번 같은 문제를 그래프를 이용하면은 식을 그렇게 많이 안 쓰고 빨리 풀 수 있다고. 자, 15번 보니까 fx가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하고 나왔고, x가 3에서 극소를 가지고 x가 마이너스 1에서 극대 9를 가질 때 fx의 극소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그렇지? 자, 그럼 이 녀석을 원래는 x는 3에서 극소 같고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 가는 거니까 미분에서 3 대입한 게 0, 미분에서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0, 원래 거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9 해가지고 미지수 3개니까 식 3개 가지고 연립방정식 풀어서 ABC 찾아봐 라는 형태의 문제야. 그치? 근데 그렇게 풀다 보면 너무 오래 걸린다고. 연립방정식 푸는 거 귀찮아 죽겠잖아. 그치?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풀 거냐. 그래프 이용할 거야.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3참수 그래프니까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져. 맞아? 자, 그리고 여기가 몇이래? 마이너스 1이래. 여기가 몇이래? 3이야.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갖고 3에서 극소 가죠. 맞지? 응. 자, 그러면은 변곡점은 길이가 같잖아. 그치? 그러면 이 전체 길이가 몇이니까? 4니까 하나 길이가 몇이야? 2잖아. 그러니까 1에서 변곡점을 갖고. 오케이? 자, 이 점을 지나면서 쭉 선 그어봤을 때 다시 만나는 점도 길이가 같을 테니까 이 점은 몇이 돼? 5가 되잖아. 오케이? 그치? 자, 그럼 요 녀석이 y는 9가 돼. 극대값이 9랬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3참수가 y는 9라는 녀석과 마이너스 1에서 접했고 5에서 다시 만나는 형태야. 그치? 그러니까 fx를 바로 뭐라고 써버리면 되겠어? 아, 얘는 마이너스 1을 중근으로 가져. x 플러스 1의 제곱. 5를 근으로 가져. x 마이너스 5. 어디서? 9에서 더하기 9. 이렇게 바로 써버리면 된다고. 알겠지? 오케이? 자, 그래 놓고 나서 문제에서 뭘 찾으래? 극소값 찾으래. 그러니까 f에다가 3 대입해서 4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9. 마이너스 32 더하기 9. 마이너스 23. 미분 하나도 안 쓰고 풀었잖아. 그치? 미분 하나도 안 쓰고 한 두세 줄이면 푼다고. 오케이? 이렇게 푸는 것도 생각할 줄 알아야 돼. 그치? 자, 16번도 뭐 미지수 찾아가지고 하는 문제긴 한데 미지수 안 쓰고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고민 한번 해봐. 자, 16번은 힌트만 주고 넘어갈게. 그치? 힌트만 주고 넘어갈 테니까 너네가 이렇게 미분 사용하지 않고 푸는 방법 한번 생각해봐. 그치? A, B 구하지 않고 푸는 방법. 어디 보자. 16번에서는 뭐랬냐면은 fx가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9x 더하기 b하고 나왔을 때 x는 1에서 극대값 0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그때 극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럼 얘를 미분해 보면은 3x제곱 플러스 2ax 더하기 9하고 나올 거고. 그치? 얘가 0이 되는 x값 하나가 뭘 거라고? 1일 거라고. 그럼 다른 거 바로 찾아줄 수 있네. 뭐 이용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두 근의 곱이 몇이래? a분의 c니까 3이래. 그치? 그러니까 다른 한 근은 3이 돼버려. 오케이? 자, 그래서 3참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야.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런데 1을 대입한 값이 0이랬으니까 x축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거라고. 그래서 여기가 1, 여기가 3. 자, 그럼 변곡점까지 해서 길이가 같으니까. 오케이? 자, 하나의 길이가 1 하고 나오겠네. 그러니까 다시 만나는 요점이 뭐가 돼버려? 4 되겠다. 됐지? 그러니까 fx는 어떻게 써질 거야? 0, 즉 x축이라서 1에서 접했고 4에서 만났으니까 얘는 x-1의 제곱 더 곱하기 x-4 하고 인수분해 될 거라고. 그 다음에 뭐 찾으래? 극소값 찾으래. 그러니까 f의 3만 찾아보면 되겠네. 이해되시오?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결해 줄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17번 잠깐 얘기하고 갈게. 최대 최소 앞에서 문제에서 안 나와가지고. 자, 최대 최소는 항상 3차 함수나 4차 함수 최대값 있어? 없어. 최소값 있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항상 뭘 줄 거야? 제한된 범위를 줄 거야. 제한된 범위를 주면은 우리는 뭐 해? 그 범위 안에서 극대값, 극소값이 있는지 먼저 체크해주고. 그치? 극대, 극소 포함해서 양 끝값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점들 중에서 제일 큰 게 최대, 제일 작은 게 최소 해버리면 돼. 그치? 자, 그러면은 17번은 3차 함수니까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에 요 3차 함수의 극값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체크해 주고 나서 들어가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전부 다 찾을 필요 없이 이 범위 안에 있는 값만 찾아가지고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찾아주면 되겠다고. 그치? 그 다음 쭉쭉쭉. 최대 최소가 범위든 극대 극소가 범위든 무조건 뭐가 된다고? 그래프 그리는 게 주가 된다고. 이번 시험에서 미분 파트는 계속 끊임없이 그래프 그리는 거야. 자, 그래서 18번 같이 한번 보면은 y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8x라는 거랑 y는 4x 더하기 k라는 녀석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돼. 그치?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두 개를 같다고 놓고 푼 방정식에 근이 몇 개여야 된다고? 근이 두 개여야 된다고. 글쎄, 그렇다는 얘기는 4x만 넘겨줄 거야. 이질적인 미지수는 남겨놓고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는 k라고 두고 fx 얘를 fx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와 y는 k라는 두 그래프의 교점이 두 개일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이 교점이 두 개라는 거는 방정식의 근이 두 개라는 거고 이 방정식의 근이 두 개라는 건 다시 이 녀석의 교점이 두 개라는 거야. 그치? 이걸로 풀면 우리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걸로 풀겠다고. 알겠어요? y는 k라는 상수함수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싹 다 이항하겠다고. 그치? 자, 그래서 이 녀석 그래프만 그려보면 되겠네. 그래서 극값 찾기 위해서 미분할 거야. 그래서 6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0이니까 6으로 묶어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하고 나와서 x가 마이너스 1과 x가 2에서 극값을 갖는 형태가 되겠다. 그치? 자,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니까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이때 x값이 마이너스 1이고 이때 x값이 2가 돼. 그치? 그랬을 때 y는 k라는 녀석이 그려져서 교점이 두 개가 생기려면 어때야 된다고? 요렇게 지나거나 요렇게 지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k값이 뭐가 돼? 결국 극대값 또는 극소값이 될 거란 얘기야. 그치? 자, 그래서 이 녀석에서 극대를 찾을 거야. 극대는 f의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더하기 12에서 7하고 나오고 극소는 f에다가 2 대입해서 8이 16, 마이너스 4, 3, 12, 마이너스 24 해서 마이너스 20하고 나오겠네.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k값이 7 또는 마이너스 20일 거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 것도 계속 풀어보고 19번은 어떻게 푸는 거야? 부등식 나왔으니까 닫힌 구간 안에서 최소값 찾은 다음에 크거나 같다 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닫힌 구간에서 최소값은 언제 가질 거라고? 극소에서 가질 거라고 웬만하면. 그치? 양 끝값이나. 그래서 극소값 찾으라 주라는 문제입니다. 얘도 두 개를 같다고 놓고 라고 얘기를 했네. 자, 한번 해보자. 20번. 자, 속도가 속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속도가 속도에 대한 문제라서 한번 풀어보면은
자, 100m 앞에 정지 신호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00m고 여기서 기차가 있는데 자동차가 있는데 브레이크를 끽 밟아가지고 t초 동안 달린 거리가 x인데 20t-ct 제곱이래. 이때 정지선을 넘지 않고 멈추기 위한 양수 c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럼 정지선을 넘지 않고 멈출 거야. 그치? 멈췄으니까 어떻게 됐지? 속도가 0이 됐네. 그치? 그럼 속도가 0일 때까지 움직인 거리가 바로 100m보다 짧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100m를 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일단 속도가 0일 때 값을 한번 찾아보자. 미분해서 속도 한번 찾아볼 거야. 미분하니까 20-2ct. 걔가 0이 되는 t 값 찾아보면은 20분의 20이니까 c분의 10 하고 나올 거라고. 맞아요. 그치? 자, 그럼 요 시간까지 움직인 거리를 찾아볼 거야. 거리는 뭐 하면 돼? t 대신에 c분의 10 대입하면 돼. 그래서 c분의 200 빼기 c 곱하기 c제곱분의 100 계산한 게 100m보다는 짧으면 되겠다고. 알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c 약분돼 버리고 c분의 200에서 c분의 100 빼니까 c분의 100이 100m보다 짧으면 되겠네. 그래서 c는 1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겠구나 하고. 됐습니까? 그래서 양수 c의 최소값은 1 하고. 자, 25번으로 가자.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이 2차 함수 그래프 안에서 이렇게 내접하게 만들어졌어. 어떤 2차 함수냐면은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 하고. 자, 이 녀석은 나중에 너네들 서술형 평가할 때도 굉장히 선생님들이 내기 좋아하는 문제 중에 하나야. 그치? 그래서 잘 쓸 줄 알아야 돼. 풀이 과정도.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요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넓이의 최대값.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도 나왔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뭐의 최대값 찾았냐면 둘레 길이의 최대값 찾았어. 왜냐면 둘레 길이는 2차씩 나오거든. 근데 넓이는 3차씩 나와서. 그치?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는 우리는 어떻게 풀어? 항상 오른쪽 위에 있는 요점에 x좌표를 미지수로 두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요점에 x좌표를 t라고 둘 거야. 그럼 y좌표는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6하고 될 거고. 자, 그래서 이 녀석의 x좌표가 t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t라서 밑변의 길이는 2t. 높이는 y좌표가 높이가 되겠네.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 자,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넓이는 s에 유식해 보이게 t에 대한 함수야. st 둘 거고.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되겠네. 그래서 2t에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 전개하니까 마이너스 2t 세제곱 플러스 12t 모양으로 나왔어. 몇 차 함수 나왔어? 3차 함수 나왔어.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짜리. 최대값 있어 없어? 없어. 최소값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뭐가 필요해? 범위가 필요해. 그치? 그래서 선생님들이 서술형 중간식 내기 좋아한다는 것 중에 좋아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범위가 되게 중요하거든. 이 범위 안 쓰면 틀렸다고 할 거거든, 선생님들. 그치? 그래서 범위 꼭 쓸 줄 알아야 돼. 오케이. 자, 나는 뭐를 미지수로 뒀습니까? 오른쪽 위에 있는 요 점의 x좌표를 미지수로 뒀어. 그치? 그러니까 요 점이 0보다 작아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네. 그치? 그래서 t는 0보다 커야 돼. 그치? 자, 그 다음 위쪽에서 직사각형이 생긴다고 했으니까 t 값이 요 점을 넘어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네. 그치? 그럼 밑에서 직사각형 생겨버리잖아. 그치? 그래서 안 돼. 그러니까 t는 요 값보다는 작은 쪽에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x값을 찾아주면 되는데, 그래서 x제곱 플러스 6이 0, x제곱이 6이니까 x가 풀마 루트 6, 그래서 얘가 루트 6이야. 그래서 t의 범위는 0부터 루트 6 사이 이 범위 되게 중요해. 그치? 찾아줄 줄 알아야 돼.
자, 그럼 이제 거의 끝났어. 뭐야? 3차 함수를 이 범위 안에서 최대값 최소값 찾으라고. 이제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그 값이 우리한테 주어진 범위 안에 있는지 없는지 찾기 위해서 미분해보자. 마이너스 6t제곱 플러스 12 하고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6으로 묶어주면 t제곱 마이너스 2 걔가 0. 자,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t값은 풀마 루트 2. 자, 그래서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짜리 녀석이 이렇게 그려진 상태에서 요때 x값이 마이너스 루트 2, 요때 x값이 루트 2인 상태에서 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릴 거야? 0부터 루트 6까지만 그릴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서는 언제 최대를 가져? 루트 2에서 최대를 가질 거라고. 이제 따라서 t가 루트 2일 때 최대값을 갖는구나. 뭐 찾는 거야? 최대값을 구하래. 그래서 루트 2 대입할 거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2 곱하기 2 루트 2 더하기 12 루트 2 해서 4, 8 루트 2 하고 최대값 찾아주면 되겠다. 이제 오케이. 그래서 식 찾은 다음에 식 찾는 거 잘 해야 되고 미분한 다음에 범위 주어져 놓고 최대값 최소값 찾는 거는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범위 찾아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알겠어요? 이제 지금 이렇게 푸는 게 서술형 주관식을 위해서 문제 푼 거고, 오케이? 서술형 주관식을 위해서 문제 푼 거고, 실제로 너네들이 학교 시험에서 기말고사에서 이 문제를 딱 맞닥뜨렸다 하면은 무조건 극대값이 답이야. 이제 극대값이 답이겠지. 뭐 양끝값이 답이게 문제가 나왔겠어? 설마? 이제 극대값이 답이야 하고 넘어가도 돼. 시간이 없으면. 이제 극대값 그냥 찾고 넘어가셔도 됩니다.